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술과 표현 단원에서 이 색 활개를 잇다. 교과서 페이지는 미술 1권 페이지 36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색채 학습에 대한 이론 수업을 조금 해볼 텐데요. 우리 색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거를 이론화시켜서 체계화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작품에서 보이는 역량은 또 어떤 것인지 시간에 거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하는 이야기지만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무단 복제나 배포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색채학에 대한 이론 수업을 통해서 빛과 색의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의 기능과 활용을 이해하고 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생활에 사용된 색의 대비와 표현 효과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색채학 수업에 앞서서 생각 열기부터 보고 갈 텐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은 미국의 터넬이라는 그 작가가 아텔레인이라는 LED 조명을 가지고 구겐하임 미술관 실내에다가 설치를 한 설치 미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터넬이 이 작품을 구상을 할 때 구겐하임 미술관이 굉장히 독특한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선형 건축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그 내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구조 안에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소 특정적인 작품으로 LED 조명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그래서 구겐하임의 그 원형 천장을 중심으로 폭이 점점 증가하는 6개의 동심타운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해서 비춘 아텔레인의 조명은 시간을 사이클에 따라서 1시간마다 분홍, 파랑, 빨강, 초록, 보라 등등의 색깔이 서서히 변하도록 형형색색의 빛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인 아텐 또는 아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터넬은 작품에서 사물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빛만을 이용해서 시각미술이 갖는 가시성이라든지 사물성, 공간감 등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음영을 이용해서 사물의 색이나 선, 면 또는 부피 등의 실제와 다른 착각을 유도하고 또 막혀있는 공간 내에 빛을 의도적으로 유입시키면서 작품과 공간 사이에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비물질화, 즉 물질이 없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관람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조명이 잔잔하게 빛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미술이 현대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관람객이 함께 할 때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빛을 LED 조명 빛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채학에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빛이 가지는 색이 사람에게로 하여금 인간에게 하여금 시각적인 그 느낌을 좀 더 색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작품을 만들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색은요, 세 가지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의 세 가지 성질, 즉 세 가지 삼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색은 색의 고유한 성질인 색상, 즉 빨강이나 노랑이나 파랑 등의 자신의 이름을 가지는 이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가 있습니다. 색이 밝거나 어두운 정도의 명도를 가지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맑고 탁한 정도인 채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명도와 채도죠. 색상은 알겠는데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와 색의 맑고 탁한 정도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헷갈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조금 이따가 명도와 채도를 각각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색은요. 먼셀이라는 그 색채학자가 20가지 색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먼저 선생님이 5가지의 색을 띄워놨는데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 5가지 색에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극명히 다른 그 성질을 가지는 색끼리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색끼리 위치를 시켜놔서 파랑의 반대색, 보라의 반대색, 빨강의 반대색, 노랑의 반대색, 그리고 초록의 반대색까지 또 5가지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색상을 먼셀의 10가지 원색이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색을 간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간색을 또 10가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색깔을 20가지 색상환을 동그랗게 펼쳐놓고 이것을 먼셀의 20색상환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색상 다음으로 그 색의 3속성 중에 하나인 명도는 우리가 사실 소묘 시간에 배웠던 거죠. 명도의 11단계 해서 흰색에서 검정색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밝은 회색,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 명도의 명암의 단계를 도표로 나눠낸 게 명도의 단계인데 총 11단계로 나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 또한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명도 단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색의 3속성 중에 하나인 채도의 단계인데 이게 가장 우리 친구들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명도는요, 밝고 어두운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색상이 추가가 됐을 때 점점점 맑거나 점점점 탁해지는 원색에 가까우면 점점점 색이 맑아질 거고요. 명도에 가까워지면 명도만 있는 자체에 밝고 어두운 정도에만 가까워지면 점점점 탁해지겠죠. 그래서 그 단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런 채도 단계인데 채도 단계는 빨강색이 14단계로 가장 채도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빛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 빨간색 파장의 색깔이 가장 길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채도 단계가 깊기 때문에 아주 넓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구조도로 그 3차원 구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색입체 구조도인데 중심에 명도축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색상을 나열합니다. 이때의 색상은 먼셀의 20색상환이 되겠죠. 그리고 명도축과 그 색상 사이에 공간에 위치하는 색의 모든 맑고 탁한 변화 정도가 바로 채도 단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면적으로 다시 보자면 다음 설명을 참고합니다. 자, 색입체 구도조는 단면과 중단면과 횡단면 그리고 입체 단면을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그 좌측의 상단에 위치한 게 색입체의 수평 단면도인데요. 같은 명도에서 색상과 채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같은 명도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명도 단계에 위치한 색만 이렇게 다시 채도 단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중간이죠. 중간에 보면 색입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색을 넣어 놓은 것인데 마찬가지 중심축은 명도축이고요. 가장 위로 갈수록 흰색에 가깝고 가장 아래에 갈수록 검정에 가까운 명도축이 먼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빨강과 청록을 놔놨죠. 그래서 이 빨강에서 명도축 단계까지 이동하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색의 변화, 맑고 탁한 정도의 색의 변화가 전부 다 채도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보면요. 이렇게 3D로 또 입체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명도축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색상을 배열했을 때 명도축에서 색상까지 움직이는 그 모든 색의 변화 단계가 맑고 탁한 정도로 보여주는 그 변화 단계가 바로 채도이다. 그 차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와 채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색의 혼합으로 가는데요. 색의 혼합은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산혼합, 가해졌다, 플러스 됐다는 건데요. 뭐가 플러스 되냐면 빛이 더해질수록 밝아지는 게 바로 가산혼합입니다. 그런데 빛은 형광등 하나보다 10개를 켰을 때 당연히 더 밝아지겠죠. 근데 그냥 빛이 아니라 이 빛은 각각 색상을 가지는 3개의 색상의 빛을 다 더했을 때 그때 가장 밝은 백색광에 가까운 그 밝아지는 혼합을 가산혼합이라 하고요. 적색광과 초록색광을 스크린에 투영해서 혼합하면 본래의 빛보다 밝은 황색광이 되고요. 초록색광과 청색광을 또 섞으면 그보다 밝은 시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파란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시안색이다라고 다시 정정이 됐고요. 청색광과 적색광을 섞으면 그것들보다 더 밝은 마젠타색,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자홍색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혼합은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의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하게 되면 가장 밝은 백색광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삼원색이 합해졌을 때 가장 밝은 색이 된다고 해서 가산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감산혼합인데요. 감산혼합은 말 그대로 더하면 더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더라. 무엇이? 밝고 어두운 정도가, 맑고 탁한 정도가 점점점 더할수록 검정에 가까워지더라 해서 감산혼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산혼합의 좀 원리를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가 물감, 안료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젠타, 시안, 노랑을 물감, 색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삼원색을 모두 다 합했을 때는 검정에 가까운 색이 되더라. 그래서 감산혼합이라고 하고요. 안료, 도료 등의 모든 혼합은 이 감산혼합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혼합의 종류의 하나인 회전혼합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트판이나 색팽이를 돌려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다트판이나 색팽이에서는 두 가지의 색상이었는데 이게 속도감에 따라서 마치 하나의 색깔로 섞여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회전혼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칠해진 색팽이나 또는 다트판을 돌렸을 때 회전 속도에 의해서 두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회전혼합입니다. 속도에 의해서 중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중간혼합의 또 하나인 병치혼합인데요. 병치혼합은 속도에 의해서 섞여 보이는 게 아니라 거리에 의해서 섞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 이상의 색점을 교차해서 반복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가지의 색이 한 가지의 색으로 혼합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두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거리에 의해서 혼합되어 보이는 것을 바로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색은요, 여러 가지 대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좌측 상단에 있는 명도 대비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명도차에 의한 대비 효과로 명도가 다른 색을 서로 배색시켰을 경우, 밝은 색은 보다 밝게, 또 어두운 색은 보다 어둡게 보여지는 이 효과를 바로 명도차에 의한 명도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색상 대비는요. 색상 대비란 같은 색이 배경에 의해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바탕에 있는 초록색은 더 노란빛을 띤 초록으로 보인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노란색 배경 위의 초록색은 조금 더 푸른 초록색으로 느껴지게 되는 반대 색상의 그 효과를 더 보여주게 되는 이런 색상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입니다. 채도 대비를 보겠는데요. 같은 색이라도 바탕의 채도에 따라서 그 색이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그 색이 더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색 바탕에 있는 주황색은 매우 선명해 보이는데 그에 반면에 빨간색 바탕 위에 있는 주황색은 조금 그 주황이 흐려 보이죠. 탁해 보인다는 게 그 채도 대비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대비는요. 어떤 색을 일정 시간 보다가 다른 색을 보았을 때 그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잔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계속 대비는 계시 대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강을 한동안 본 다음에 노랑을 보면 먼저 본 빨강의 보색이 잔상의 영향으로 옅은 청록색 점이나 노란색이 겹쳐져서 그 노랑이 초록색을 띤 연두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 대비 효과에 속하는 거죠. 자, 덧붙여서 색의 시각적 효과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명시성과 주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성은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명시성이 높은 배색이 바로 검정색 바탕 위에 노랑 또는 노란색 바탕 위에 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로 위에 보면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겁니다. 노란색 안료가 더 저렴해서 노란색으로 그어 놓은 게 아니고요. 검정색 아스팔트 위에 노란색 선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노랑이 중앙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흰색이기 때문에 차선이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우리 위험 표지나 이런 표지판에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소화전이나 위험, 뭐 이런 그 소방차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많이 하는데 빨간색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빨간색은 눈에 확 잘 들어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주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 경고판은 주목성이 높은 색깔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비상문 안내 표지판을 초록색을 쓰는 이유는요. 초록색이 안정감이 높은 색깔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주는 게 색의 효과 중에 주목성이 높은 적색을 활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확 띄어야 되는 이런 뭐 소방차라든지 위험 경고 표지 이런 것들은 빨간색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재미를 주자면요. 빨간색은 정렬이나 흥분, 위험, 금지, 정지, 긴급 등을 의미하고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활력과 기운을 보돋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요. 위험이나 원기, 즐거움, 온정, 열정, 적극, 식욕 등을 의미하고요. 정신을 고양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강인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쾌활, 희망, 평화, 경박, 경고, 주의 등을 의미하고요. 에너지와 밝고 긍정적인 활력을 불러준다고 하죠. 그리고 초록색은 좀 전에 비상구가 초록색인 이유에 대해서 말했듯이 안전이나 안내, 평화, 청춘, 위생, 자연, 휴식 등을 의미하고요. 특히 마음의 안정과 감정의 균형,
평화로움을 안겨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파란색은요, 진실, 침착, 냉정, 무한, 차가움, 영혼 등을 의미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색이라고 하네요.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서양에만 색채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 오방 색상이라고 해서 음양 오행 사상에 따라서 전통 색상 5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색채학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음양 오행이라 하면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1월을 빼고는 화에서부터 토까지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등의 오행을 생성해서 그 음양 오행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또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이 두 기운이 이 오행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오행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색상이고요. 중간에 황색을 위치하고 북쪽에는 흑색, 남쪽에는 적색, 동쪽에는 청색, 그리고 서쪽에는 백색을 위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방색이 어디에 주로 나오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 옛날에 그 돌잔치나 백일잔치 할 때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혔는데 여기에 색동에 들어가는 색상이 바로 이 그 오방색을 기초로 하고 있는 오방색입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도 쓰였고요. 그 외에도 간장 항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워 놓는 금줄이라든지 잔치상에 국수에 올리는 오색 고명이라든지 또는 궁궐이나 사찰 등의 단청에 칠해져 있는 색상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그려져 있는 이런 오방색을 기초로 한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전통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전반에 걸친 이런 색상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색채학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색채학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는 색채학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연결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